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항목이기도 하죠. 하지만 모든 분들이 턱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랍니다. 몇몇 분들은 되려 턱을 맞고 얼굴이 더 마음에 안 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? 안녕하세요.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진아입니다. 오늘은 주사로 하는 피부과 시술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술, 바로 턱보톡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큰 부작용도 없고, 그리고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항목이기도 하죠. 하지만 모든 분들이 턱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건 아니랍니다. 몇몇 분들은 되려 턱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더 마음에 안 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? 일단 내가 턱보톡스가 필요한 얼굴인가 아닌가 자가 진단해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어금니를 앙 하고 깨물면 양쪽 턱 끝 사이드에 있는 근육이 뿅 하고 도드라지며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데 말랑말랑하게 잘 들어가요. 그러다가 어금니에 꽉 힘을 주면 딱 요만큼 도드라지거든요, 저 같은 경우에. 이렇게 어금니를 앙 하고 깨물면 양쪽 턱 끝 사이드에 이렇게 잡혀지는 돌덩이 같은 이 근육들, 얘네들이 턱보톡스를 맞아서 줄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도드라지는 턱 근육이 크면 클수록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간혹 어금니를 앙 힘주어 담으로도 이 튀어나온 근육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런 케이스는 턱 보톡스를 맞아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턱 보톡스를 맞으면 이 튀어나온 저작근 마비돼서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. 어렸을 때 친구들 다리 뼈서 깁스하고 몇 달 있다가 풀면은 그 친구 다리가 되게 가늘어져 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. 깁스를 해서 종아리 근육이 예전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해당 근육이 위축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, 턱보톡스도 마찬가지예요. 막 씹는 운동으로 잔뜩 커져 있던 저작근 근육을 못 쓰게 뿅 막아 놓으니까 이 근육이 운동을 못해서 점점점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. 턱 근육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게 턱보톡스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턱보톡스가 권장되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? 첫 번째, 저처럼 얼굴이 긴 분들의 경우엔 정말 주의해서 맞으시는 게 좋아요.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. 전 지금 출산 후에 살이 워낙 쪄서, 그리고 나서 원복도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얼굴살이 많아서 지금 상관없는데, 이런 얼굴형인데 얼굴살이 없다. 그러면 턱보톡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얼굴살이 정말 많다. 남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, 얼굴살이 앞쪽에 주로 많이 몰려있는 분들이 계세요. 앞쪽에 얼굴 볼륨은 그대로 남아있고 뒤쪽에 턱 근육만 훅 꺼져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럼 얼굴살이 앞으로만 쏠리게 되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겠죠? 그리고 세 번째, 얼굴살이 없는 얼굴.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긴 얼굴형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. 얼굴살이 없는 분들도 자칫하면 얼굴이 더 퀭해 보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톡스 맞기 전에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실은 턱보톡스가 가장 간편하고 쉬운 시술이긴 하지만 시술 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개개인의 얼굴형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시술 경험이 부족한 분께 시술을 받게 되면 이런 볼거짐이나 본인 얼굴형과 어울리지 않는 보톡스 결과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죠. 일단 병원에 턱보톡스 맞으러 가기 전에 본인 얼굴을 한 번쯤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한쪽으로만 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턱 근육만 더 훨씬 발달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. 그런 케이스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보톡스 놓기 전에 양쪽 한번 대칭을 잡긴 하겠지만 병원 가셔서 저는 오른쪽 턱 근육이 더 커요, 그런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 더 신경 써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. 그리고 본인 얼굴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살은 난 없는 편인데 사각턱이 되게 발달된 것 같다,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이럴 경우엔 턱보톡스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맞으면 얼굴이 길어 보인다거나 볼이 파인다거나 하는 부작용 없이 각진 부분만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 얼굴이 보톡스를 맞기 아주 어려운 케이스의 얼굴은 아니긴 한데 분명히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있는 얼굴이라서 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보톡스를 놔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실은 제가 지금 얼굴살이 쪄서 그렇지 원래 얼굴살이 빠지면 무조건 옆볼거짐이 생기면서 빠지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긴 얼굴이 정말 볼품없이 길어 보이는데 저 같은 케이스의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보톡스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. 절대 이쪽
위쪽까지 보톡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 아래쪽으로만 시술돼야 저는 저의 옆볼살을 보존할 수 있어요. 저 같은 얼굴은 이렇게 맞아야 돼요. 또 너무 앞쪽 근육까지 잡아버리는 것도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딱 여기만 이렇게만 잡아도 저는 한 달쯤 뒤에 훨씬 작아진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턱 보톡스가 필요한 얼굴인지 아닌지 체크해보는 자가진단법과 보톡스 맞을 때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,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시술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개개인의 얼굴형에 잘 맞춰 시술되어진다면 턱 보톡스만큼 가성비 좋고 드라마틱한 시술도 없으니까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가장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순아였습니다.